아프리카 동남쪽 인도양에 떠 있는 신비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푸른 빛의 인도양을 품은 톨리아리. 그 푸른 바다를 믿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모의 땅에서 천년의 생을 사는 바오밥. 그리움의 이름 마다가스카르. 대자연의 축복 이살로에서 만난 여우 원숭이. 사파이어 심장 도시 사카라하를 거쳐 꿈꾸는 사람들의 도시 안타나나리보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태고적 자연과 사람들의 삶, 또 다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만나봅니다. 그린란드, 뉴기니, 보르네오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마다가스카르.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에서 남서쪽으로 640km 떨어진 곳에 항구 도시 톨리아리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왜 이곳을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모잠비크 해협과 접해 있는 톨리아리는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조족입니다. 베조족 마을을 찾아가려면 톨리아리 시내에서 차로 40여 분 달려야 하는데요. 시내 중심가여서 그런지 거리엔 사람들도 제법 활기가 넘칩니다.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수많은 인력거들. 이곳의 주요 교통수단인 뿌시뿌시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마다가스카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톨리아 시내에 도착하면요, 그 막 매연 있는 차들보다 푸시푸시라고 하는 인력거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공기가 일단 너무 좋고요.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건강한 모습의 도시 같아요. 멋지게 주차되어 있는 뿌시뿌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가기로 했습니다. 승객을 태우기 전 급하게 세차를 하는 기사. 이게 그 푸시푸시라고 하는 이게 이 인력거 등록증 같은 거예요. 차량 등록증이라고. J'ai sitapundeu, zemendeu. Zemendeu, andeu ma numbaya nesta. Kilianta lua. Kilianta lua zau. 5 milhariari niazo teu, vodo no franc. 뿌시뿌시에 오르자 기사는 여행자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요. 이게 타면 등을 안 기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요. 저 아까 타는 거 이분들 타는 거 봤거든요. 굉장히 막 여왕처럼 그렇게 타길래 되게 편안한가 보다 했어요. 근데 타면 안 누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자리가. 뿌시뿌시라는 이름은 언덕을 오를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푸시푸시 하며 밀어달라고 부탁하는 소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힘차게 뿌시뿌시를 끄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조금 미안하고 낯설었지만 뿌시뿌시를 타는 동안 즐거웠고 거리의 사람들은 낯선 여행자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여주거나 자주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터미널에는 이곳 지형과 사정에 맞게 개조된 버스 몇 대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이 버스를 카미용 브루스라고 부른답니다. 옆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대표적 교통수단인 봉고버스 택시브루스가 힘겹게 출발을 합니다.
차의 크기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였고요. 버스 위에 짐도 이미 한가득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미 10,000원인 이 버스를 저는 간신히 탈 수 있었습니다. 진한 땀 냄새와 이미 정원을 초과한 버스 안의 승객들 표정은 진지해 보였는데요. 비포장길의 흔들림과 흙먼지에는 저만 빼고 모두가 다 익숙한 듯했습니다. 장거리 여기 교통수단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장거리 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불평 없이 사는 이야기가 오갔고 간간히 낯선 여행자를 향한 눈길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먼 길을 이 버스마저 없었다면 아마도 긴 시간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교통수단을 고마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도 헤어짐은 늘 아쉬운 법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여행길에서 내 키보다 높은 선인장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곳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입구부터 특이한 이곳은 거북이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녀석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이곳 남서부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솟은 등갑과 방사상 무늬가 무척 귀엽습니다. 방사상 거북이는 열대 식물과 선인장을 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Caudal. Pour les femelles, les supracaudales sont ouverts. Ça. Pour les mâles, c'est recouvre. Donc, en plus, c'est creux le ventre. Donc, ça, c'est plus facile pendant l'accouplement. 이렇게 배가 움푹 들어간 것은 수컷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만 사는 산거북이. 오, 보기와는 달리 제법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것인데 낯선 사람의 손길이 무서웠는지 실수를 하고 마네요. Dia mandray ireo sokatra tratra zay angalariny olona any anaty ala any ka atao sakafo avoaka ivelan'ny Madagasikara atao fampitahana any ivelany ka tratra zany dia entina aty zany tsaboina jerena ny fahasalamana fa rehefa salama zany izy averina any amin'ny toerana nisy azy taloha. 마다가스카르는 약 1억 6천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온 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성장하고 진화했는데요. 방사상 거북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나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생각 중입니다. 타임머신을 탄 기분으로 한참을 걷다가 분주하게 뭔가를 만들고 있는 곳에 가보았는데요.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작은 집들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수수깡집 같죠? manamboatra ka lafa vita avy ny mivily jeté any mitingy jeté any. 이렇게 만들어진 집 한 채는 우리 돈으로 25,000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주인을 만난 집은 소달구지에 실어 운반되기도 하는데요. 가볍고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햇빛 잘 피해지는데요. 들어오니까 서늘해요. 욕심 없이 사니까. 그리고 우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 우리처럼 큰 평수의 집이 필요 없죠. 사실은.
한참 동안 고운 모래길을 걸어 들어간 바닷가 마을 벨루자키. 대조족 마을의 앞마당은 저 깊고 푸른 인도양입니다. 아, 되게 한적하고요. 먼 바다가 푸른 바다가 눈앞에 확 펼쳐지니까 시원한 느낌. 모래사막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되게 긴장돼요. 맨발의 아이들이 춤과 노래로 여행자를 먼저 반겨줍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큰 고래 만져봐 한 번씩. 큰 거예요? 그럼? 마을에 들어서자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긁어봐. Ora fa no na roti fisaro raisa vao. Fosse tao kuru. Raisa vao na roti fa hirayase. 꼬리뼈만 보아도 얼마나 덩치가 큰 고래였을지 짐작이 가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장난스런 손길만 오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늘도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도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반가운 인사를 하고 나니 느긋한 마을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누워보고 싶어졌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일은 안 하세요? Itarik tal belidagi. 아, Katsian rano ito fante tika hano guri sigo. 짓궂은 청년 하나가 장난을 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난을 쳤던 청년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6명에. 들여다보니 아이가 6이나 되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할게요? 한국 같으면 이게 교육비만 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면. 와, 자랑하시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여기서 다 함께 자요? 함께 자? 여기서? 6명, 7명, 엄마, 아빠 8명이 한꺼번에 여기서? 대조족 마을 어부들은 배를 직접 깎아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면 얼마 한 거예요? 얼마? 아리아리. Toy avao zany toy fa tsy miaraka amin'ny toy. Tena koa zany mamboatsy toy. Toy koa zany vily ho iny. Vao rafitra aminao zany. 이 작은 쪽배의 이름은 피로그. 어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이 작은 배가 거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넓은 바다로 나가기에는 너무 작고 위험해 보입니다. 어부들은 이 배에 돛을 달고 싶어 하지만 이들의 벌이로는 돛을 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에 끌려 바닷가를 찾은 내 마음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는 아이들의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는데요. 한낮의 더위를 이기기에는 물놀이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울려 행복한 기억을 더해 주었는데요. 마치 천사들의 합창 같았습니다. 풍요로운 바다는 일찍부터 아이들이 삶을 배우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수평선이 저 끝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 세상의 끝 같아요. 저기가 세상의 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감동. 아마 지금 썰물 때라서 물이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뭘 잡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처럼 조개를 잡는지 불을
물도 차갑지 않고요. 굉장히 맑아서 뭐 고운 모래기 뻘이긴 한데 우리 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맑고 따뜻하네요. 바다. 물이 빠진 바다에서 보물찾기를 하듯 아이들이 찾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마다 작은 통 하나씩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뭘까? 뭐라 그래? 이거 이름이 뭐야? Oui, 위? c'est bon. 이거 뭐라 그러죠? 조개 Ça 소라? m'a dit 아니죠. 이거 그 이름이 있고 이건 안 먹고. 라르샹? 이거 봐. 이거 어디서 잡았어? 와, 이게 제일 크다. Il a qui da. 이게 N'est pas. N'est pas. 대파? Coquillage. 이거 소라는 먹는다고 그러는 거 같고 이거는 네파. 이거 안 먹. N'est pas tout. 안 먹는 거 같아. 소라는 먹는데요. 먹지 않는 조개나 소라 껍질은 이탈리아나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요. 장신구나 액세서리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 이거? 아이들이 한 통을 주면 300아리아리, 우리 돈으로는 150원을 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떠도 잘 안 보이는데 아이들은 잘도 찾아냅니다. 여기 살아 있어? Sarà issa. 살아 있어? 살아 있는 것 같아. 만지면 만질수록 딱딱해. Manino. 아, Sai. 해삼 이거 해삼인가요? 세봉, 해삼하고는 세봉. 다른데? 세봉 맛에. 세봉? C'est bon. 세봉? Cane. it, Oui. 위? 바다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구김살이 없었고 마냥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이 났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오늘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배주족은 바다의 두 얼굴을 잘 알고 있는데요. 바람이 거센 날 바다는 어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상어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저는 바다로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너무 높아서 저 높은 파도를 넘으려나 봅니다. 어부들의 표정에는 불안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부들은 이미 저 높은 파도를 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 거친 파도와 싸워서 이긴 자신감일 겁니다. 순식간에 파도는 작은 배를 덮쳤는데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넘어야 하는 더 큰 파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파도 넘었어요. 어떡해. 이제야 조금씩 평온해지는 바다. 다른 배들을 둘러볼 여유도 슬슬 생깁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온 사람들. 바다와 배와 그들은 마치 하나인 듯 편안해 보입니다. La Mancha. La Mancha ngeza be. 심해 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 1시간가량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요. 상어잡이를 위해 쓰이는 미끼는 각종 어류나 문어, 오징어가 있는데요. 가는 낚싯줄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미끼를 줄줄이 없나 봐. 되게 많이 넣네.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심해 1km까지 줄을 내려야 합니다. 줄을 내리는 시간만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Chimisulan sana. Mamita balida ka chimisulan. Hindi apayo. Nifamanintu balida ka maharar tanaka.
상어가 미끼를 물었는지 어부의 표정은 밝았지만 힘겹게 줄을 끌어올리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어느덧 저의 속도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 함께 나온 다른 배들이 제법 큰 고기와 상어를 잡아 보여줍니다. 사람보다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심해상어는 실제로 너무 작았습니다. 축 늘어져 있는 걸 보니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요. 상어를 잡은 분들은 신이 났습니다. Pabelidak marobe sambacha manambola amizay mieritreritra fiahinana. 바다가 일상인 어부들은 파도와 함께 흔들리고 바람과 맞서 바다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갑니다. 풍성한 수확이 아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어부들에게서 다시 배웁니다. 커다란 상어를 잡은 어부의 순박한 웃음에서 함께 상어잡이를 나온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어부들은 바람과 높은 파도에 오늘은 더 이상 상어잡이를 할 수 없습니다. 빈 줄을 끌어올리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수고를 덜어주고 싶어서 함께 줄을 당겨보았습니다. 제 손은 벌써 빨갛게 달아올랐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수확은 없어도 이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바다하고 너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상을 사는 삶이 되게 놀랍기도 하고 바다와는 피부랑 굉장히 저도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온 아이의 꿈은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멀리 육지가 보이지만 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높은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노를 젓는 것보다 육지로 밀려오는 파도에 배를 맡겨야 하는 상황. 배가 땅에 닿는 순간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날씨 탓에 일찍 바다에서 돌아온 빈 배들이 해변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좋은 어부는 잡아온 상어를 들어보이며 자랑을 합니다. 심해상어의 눈빛은 특별했는데요. 시야는 4m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빛이 없는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신비로울 만큼 푸른빛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수확이 없는 어부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나무 막대에 잡은 상어를 꿰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선 벌써부터 상어잡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는데요. 잡아온 고기를 손질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심해 상어의 간은 U자형으로 몸에 비해 굉장히 컸는데요.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어의 가죽은 말려서 팔기도 한다는데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는 듬성듬성 잘라 요리할 준비를 하고요. 간은 끓여서 기름을 낸다고 합니다. 상어의 간에서 기름을 추출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기름은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도 하고요.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건강보조식품의 중요한 원료라고도 합니다. 상어 고기는 아이들도 좋아하는데요. 상어의 살코기와 나머지 부위는 오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영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상어를 잡아온 어부의 보람은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봅니다. 가족 수가 많다 보니 금방 동이 나네요. 상어에서 나오는 오일 느끼한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상어에서 이게 추출한 지금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바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어부들은 비로소 여유를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은 배를 손질하고 낚싯줄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낮은 바다에서 잡은 잡어들은 가족들을 위해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변가 시장으로 여자들이 팔러 나갑니다. 아니지. 판다고. 시장엔 다양한 생선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냉장 시설이랄 게 없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벨루자키 마을 옆에는 고운 모래 언덕이 있어요. 아이들은 짙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신이 난 마을 청년이 만도리니 연주를 하는데요. 아이들을 비롯해 온 마을 사람들을
춤추고 노래하게 합니다. 노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오늘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배조족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는 용기와 열정 그리고 뜨거운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일생을 살아가는 배조족 사람들. 그들의 삶엔 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듯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작은 것들에 감사해야 하며 행복해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채워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저는 왜 이 먼 곳까지 와서야 깨닫는 것일까요? 그들의 내일과 먼 훗날이 오늘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마음만은 이곳에 내려두고 와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단어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 인사로 들은 나는 가슴 뜨거운 헤어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